저는 이 문제들로 인해 제가 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하차했습니다. 전 더 이상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혼란이나 부담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박나래 씨의 그 매니저 갑질 의혹 혹은 더 나아가서 불법 의료 의혹 이거 말고도 뒤늦게 알려진 좀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양지인 변호사님. 이태원 집 49억 원의 근저당권을 이 소속사 법인이 설정을 했는데 법적으로 어려워서 좀 쉽게 풀어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나래 씨가 거주하고 있는 이태원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박나래 씨입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2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은행, 아마도 이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했을 때 설정하는 근저당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2번째 근저당의 경우에는 지금 박나래 씨의 소속사에서 12월 3일에 근저당 설정을 한 겁니다. 12월 3일에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겠는데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를 상대로 가압류를 진행했던 그 당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속사 측에서 사실은 이제 1인 기획사잖아요. 소속사가 박나래 씨가 만든 본인만 소속되어 있는 그런 1인 기획사인데 여기서 박나래 씨의 집에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저 49억 원을 설정을 했는데 그만큼 회사에서 추후에 박나래 씨와 관련된 계약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자금 조달이 필요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박나래 씨 개인이 어떠한 책임을 물어서 집이 사실상의 다른 저당권이 잡히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법적인 고려를 통해서 나온 하나의 묘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저 법적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근저당을 설정을 해놓고 이걸 실행을 하면 내가 그만큼의 자금력을 끌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추후에 박나래 씨가 뭐 활동 재기라든지 아니면 활동을 재개하지 못하더라도 그 부수되는 여러 가지 수습 작업들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이만큼 자금력이 있고 그래서 추후에 불거질 문제에 대해서도 자금에 대한 문제 없이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이제 조치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법적인 거를 양지인 변호사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만약에 박나래 씨가 만에 하나 이건 뭐 가정입니다만 복귀가 쉽지 않다고 하면 뭐 나머지의 부수적인 것들이 아까 애들어서 말씀하시면 위약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49억 원의 이태원 집을 묶어두면 그걸로 돈을 낼 수 있지 않냐는 취지인데 법적인 건 그렇고 그 안지원 기자님 제가 이제 선뜻 이 기사를 보고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뭐 법적인 건 그렇다 치는데 이 박나래 씨의 소속사가 뭐 대형 중소형 소속사여서 박나래 씨와의 뭐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1인 기획사고 박나래 씨의 모친 어머니가 이제 대표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이게 전 매니저들이 가압류를 신청한 당일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건 뭐 약간의 맞불 작전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전부터 당일날 가압류 박나래 씨 상대로 가압류 신청한 당일날 이런 일이 이뤄졌다면 당일이라기보다 그 전부터 좀 준비해 왔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그래서 위자료를 준비한다, 위약금을 준비한다, 혹은 또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데 또 하나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저 집입니다. 2021년에 55억 원의 저 집을 취득했는데 저 집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인의 자금을 빌려서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 당시에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고 지금 했을까를 놓고 봤을 때 그 당시에 어떠한 서류적으로는 돈을 빌린다라는 것을 서류 작업을 마무리해 놓을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건 근저당을 통해서 내가 법인에서 돈을 빌렸다는 걸 입증하는 방안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돼 있지 않다면은 이런 일이 불거졌을 때 향후 이 법인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돈이 왜 그쪽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뒤늦게나마 근저당을 설정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풀어야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지금 박나래 씨 의혹이 불거지고 난 뒤에 뭐 근저당을 묶어놨다, 담보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이태원 집을 살 때부터 박나래 씨 소속사의 법인을 신용과 신뢰로 이 집을 샀기 때문에 그 복잡 미묘하게 얽혀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제 얘기대로 이렇게 근저당을 그렇게 해서 설정한 거라면 금액적으로도 지금 은행 근저당이 11억, 소속사가 49억인데 통상적으로 110%에서 120%의 근저당을 설정하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두 금액을 합치면 대략
주택 금액 55억가 맞는다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박나래 씨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돈이 많지 않았다면 자신이 사실상의 모든 금전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법인에서 그 돈을 빌려서 저 주택을 구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자능 변호사님, 이게 이제 많이 좀 복잡해진 문제여서, 그러니까 박나래 씨의 개인 의혹과 맞물려서 박나래 씨의 1인 기획사 법인을 토대로 예전에 이 집을 샀다면, 만약에 박나래 씨가 또 다른 구설과 또 경찰 수사를 받고 여러 경제적, 법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 불법 의료 의혹이나 처벌을 받게 되면 이 집도 상당히 위험해 놓이고 불편해질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일반 채권자들이 저 집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들어올 때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매니저들이 가압류를 신청한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저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예.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면은 신청한 날 바로 가압류가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예. 한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그럼 그날에 하면은 저 근저당권이 앞서요, 순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순위에서 49억이 먼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매니저들이나 다른 채권자들이 그 이후에 들어오더라도 49억 원 위에 11억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거기서 가져가고 없으면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묶어놓은 거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박나래 씨 그러니까 측이요. 예. 다른 채권자들이 들어올 경우 위약금에 대해서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예. 순위를 다 밀어버린 겁니다, 지금. 그리고 법인은 사실상 1인 기획사기 때문에 자기하고 얘기가 되는 면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운용할 수 있는 그 룸을 확보해 놨다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예. 또 다른 측면으로는 가압류가 걸려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은행권 대출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룸을 49억을 확보해 놓으면은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 그렇죠. 예. 그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 법인이랑은 사실 어머니가 대표기 때문에 이게 운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밀고 당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이게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 형식으로, 그게 그렇죠. 법적이든 경제적이든.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박나래 씨 관련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고, 최근에 뭐 연예 매니저 협회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박나래 씨의 이제 갑질 의혹이나 뭐 이제 주사 의무 의혹과 관련해서, 주사 의무 의혹은 또 다른 출연진 연예계들로 확산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의문의 49억 근저당 이태원 집 얘기에 저희가 한번 포커스를 맞춰 봤습니다.